정치 수석 부의장 백재현입니다. 이 시간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의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 현안, 그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에서는 집권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도 집권여당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 역할이 이번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의총을 통해서 정리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박영선 대표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하느님이 고통 속에서 보여주신 자비와 인내를 읽는다고 말씀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아시아 국가 중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한국 방문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수호자인 교황님의 방한이 세월호 참사와 군대 내의 폭력 사태 등으로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을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한국 사회가 화해와 공존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비판이 뜨겁습니다. 따갑게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비판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4.16 이전과는 다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온 국민의 관심의 힘이 특별법의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를 해봅니다.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말씀드립니다. 김무성 대표가 먼저 꺼낸 제안이었습니다. 그 말로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 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기는커녕 야당의 전화도 받지 않으면서 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집권당 대표이자 정치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가족의 아픔과 당내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꽉 막힌 정국을 풀어보려 했습니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거대 집권 여당은 사태를 관망하는 당이 아닙니다. 국회 운영은 물론 국정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하는 당입니다. 협상에 완벽한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균형적 불만족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특별법 문제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와중에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맞냐 하면서 국회를 비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문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청와대가 맞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늘 중요한 대목마다 남 탓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정국을 풀어야 할 책임 또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습니다. 모두가 내 탓이라는 겸손한 자세로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황님을 맞이하는 지금 국가 지도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진심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부 언론이 앞으로의 국회 상황에 대해서 세월호법과 다른 법의 연계 문제를 기사화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미리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야당을 옥죄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새누리당 의총에서도 새누리당 지도부께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른 법안 통과도 안 된다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말이 단 한 번도 오간 적이 없습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그러한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의총이 열리고 있는 새누리당 의총이 전망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 정부를 풀어나가는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우영건 우리 정치회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저도 국회 카톨릭 모임의 야당 대표로서 또 교황님의 방한 영접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교황님의 방한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어렵고 힘든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와 상생, 그리고 갈등과 분열로 얽힌 대한민국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기운을 북돋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황님의 방안을 통해서 현재 교착 국면에 빠져있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도 전향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프란시스코 교황께서는 지난 4월 19일 날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저의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교황님의 방한 준비위원장인 강우일 주교께서도 어저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하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영혼이 받아들여져서 올바른 진상조사와 사후 조치를 철저히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이제 두 가지로 압축됐습니다. 하나는 국조 특유의 증인 채택 문제이고 또 하나는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의 문제입니다. 87 여야 합의 사항은 종결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점을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세부적인 협상이 종결되지 않으면 결국 합의는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협상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협상 진행 과정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제 여당이 답을 줘야 할 차례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입장을 떳떳이 밝혀야 할 때입니다. 지난 5월 16일 유족과의 면담에서 대통령께서는 제가 유족의 애끓는 마음이 잘 반영이 되도록 해달라, 그렇게 제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새누리당이 이제 유족의 뜻을 반영해야 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 방한을 하루 앞둔 오늘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우리 조정식 우리 사무총장님으로서 전환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 동안 세월호 특별법 추경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특별법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왜 꽃다운 우리 아이들이 생명이 쓰러져 가야 했는지,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철저한 진상규명에 동의하고 세월호 참사의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에 지금이라도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10번이든 100번이든 유가족과 국민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다면 여야는 만나야 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유가족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협상은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권의 자세이고 도리입니다. 새누리당이 즉각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복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의 잘못이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이러한 정부의 잘못을 속죄하는 그 방안을 정치권이 찾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께서 국회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태도입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하는 발언은 신중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담화문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김영록 원내부대표 수석대표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1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치인들이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자문해 봐야 할 때라고 난파를 했습니다. 지난 여야 청와대 회동회에서 7월 16일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월 16일 그날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였습니까? 4.16 그날 청와대는 7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경제 활성화는 민생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눈물은 못 닦으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없습니다. 과거도 정리하지 못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5월 19일 눈물의 담화문을 발표하던 그 자세로 돌아가서 세월호 특별법부터 우선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담보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없이 대기업의 규제를 풀어 경제만 살리자는 것은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낳는 새로운 적폐들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우리 의료 체계에 커다란 구멍을 내고 의료비 폭등을 가져오는 의료 영리하에 물꼬를 트는 법은 아닌지, 해외 관광객 숙박 시설을 확충한다는 관광진흥법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선고하는 법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최소한의 입장마저 풀어젖히는 것은 아닌지, 보험사가 외국 환자를 유치하도록 하는 법이 국민 건강보험을 잠식시킬 우려가 있는 법은 아닌지, 국민이 반대하는 재벌 대기업 특혜주는 법안들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책이 파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100가지를 요약을 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황은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교황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할 의무, 가난한 사람을 존중해야 할 의무, 가난한 사람을 북돋워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야, 국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예, 이어서 우리 김성건 우리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연의 위원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면은 광복절입니다. 이번 광복절에 박 대통령께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의 그 통일위원회는 지난 11일 광화문에서 3달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남북 경협 비대위 소속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통일부에 지금 등록된 남북 경협 기업이 1,3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겨우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100개 정도고, 심지어 어떤 기업가들은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5.24 조처가 이 경협 중단을
그렇다면 사실은 개성공단도 사실은 남북 경협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개성공단의 경협은 지금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기업들은 좀 일체 경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남북 경협에도 음주와 양주가 있고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광복절 대통령 기념사에 이런 남북 경협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5.24 조처의 철회 내지는 이에 준하는 그런 발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저께 69주년 광복절 즈음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4대 제안을 했습니다. 그중에 5.24 조치 철회, 또 추석, 남북이상 가족 상봉, 또 남북 당국 간 대화 등 세 가지는 이미 저희 오윤근 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주관하는 통일준비위원회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제2차 고위급 저촉 개최를 제안한 것에 저는 환영하며 북한 당국과 호응해서 훨씬 환영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17회 아시아 경기대회 그리고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 이번에도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특히 내년이 광복 70주년인 만큼 여기에 대한 준비도 더 여야가 힘을 합해서 그리고 또 정부와 함께 나가는 것을 저희가 주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당에서 어제 날짜 우리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님으로 우리 민병도 원장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민병도 원장님이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어저께 인준이 되어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동안 변재일 원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존중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연구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정도의 구상을 간단하게 밝히겠습니다. 첫째는 정책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목표를 유권자 지형, 정치 지형을 바꾸는 것으로 비결되도록 목표를 갖다가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은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원래 은행은 일반 국민들의 돈을 갖다가 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기업에 대출해서 기업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예금자한테 돌려주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의 생각을 모아서 정당이라고 하는 곳이 정책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70년대, 80년대 대학을 다니셨던 우리 원로 학자들, 기존에 우리와 끈을 두터운 유대관계를 형성했던 기존의 어떤 중진 학자들뿐만 아니라 70년대, 80년대 태어난 소상학자들, 새로운 싱크탱크들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또 아울러 일반 국민과의 연계를 갖다가 광범위하도록 정말 생각은행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과의 어떤 공감 동맹을 형성하고 그동안 유권자와 다소 멀어져 있던, 소원해 있던 우리 당과의 관계를 다시 영원히 있는 재결합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김성주 의원님의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세국 정책으로 기회를 잃었다고 역사책에서 배웠다. 우물안 개구리 방식으로 판단을 잘못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를 우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규제 완화의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민생 대책인 올리라는 임금 거부하고 늘리라는 복지는 외면하는 대신 도박을 권하는 카지노, 환경을 훼손하는 케이블카, 사람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영리병원 허용을 경제
활성 해법으로 내놓으면서 박근혜 노미스의 실체인 줄푸세의 진면목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쇄국 운운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인식, 아마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국정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회가 쇄국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호책을 규제라고 한다면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것을 쇄국이라고 비난하는 톤입니다. 조선은 쇄국으로 망한 게 아니라 썩어빠진 집권층의 특권과 부패로 망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월호 참사로 나타났습니다. 민생 문제를 탐욕의 억제가 아닌 욕망의 발산으로 해결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앞날에 경고합니다. 우리는 재벌 특혜와 난개반,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사이비 민생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진짜 민생 법안을 다룰 것을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두 지도자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이순신 장군, 약자들의 성자 프란치스코 교황, 박근혜 대통령 어느 쪽입니까? 예. 이어서 우리 남녀준 수님의 규제개혁과 관련된 말씀이겠습니다. 규제개혁 위안 문제입니까? 예, 내일 14일은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공개 증언을 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려서 제정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립일 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지난 8월 6일 나비쿠테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입장 발표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사안으로 일본 정부는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세계 위안부 기립일 2주년을 맞아서 일본 정부, 또 한국 정부, 국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촉구를 합니다. 아베 총리를 위시한 일본 정부와 일본 정치인들은 침략 역사에 대한 왜곡,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의 입법 부작위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 이행을 조속히 실행하도록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린비를 설치할 것을 결의한 만큼 조속히 기린비 설치에 나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